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1주차 강의로 우리 교재 페이지 415페이지에 나오는 제11장 구조체, 공용체, 그리고 열거형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강으로 들어가서 강의 자료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내용은 우리 교재 페이지 415페이지 위쪽에 보면은 제11장 구조체와 공용체 그리고 열거형 이렇게 타이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주어진 개념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열이란 개념을 우리가 저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배열은 어레이라 그래가지고 동일한 자료형을 모아서 만든 변수의 모임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든다면은 자 소스 코드 인테자가 이렇게 먼저 주어집니다. 요 맨 앞에 인테자형 요거는 뭡니까? 자료형을 의미합니다. 자료형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s하고 대괄호를 줍니다. 그 다음 안에 숫자 정수형으로 10을 줍니다. 그리고 대괄호를 닫고 마지막으로 뭐 한다? 세미콜론을 주게 되겠죠. 그죠? 세미콜론을 이렇게 줬다면은 앞에 있는 인테자는 자료형이라 그랬고 또 중간에 있는 s 요거는 뭐냐? 이거는 배열 이름입니다. 그리고 대괄호 안에 12 주어져가 있죠. 그죠? 요거는 배열의 크기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열의 요소는 주어진 번호가 s 뭡니까? 첫 번째 방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 뭡니까? S의 9까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총 9개의 배열 요소 기억 장소로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진행되는 과정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구조체가 나오는데 구조체는 스트럭처를 그래가 배열과 비슷하지만 다른 자료 형식을 연속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본문에 가서 실제 예제를 살펴보기를 하고, 그리고 공용체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구조체와 비슷하지만 메모리를 공유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거형은 우리가 기호상수를 만들 때 기억하실랑은 모르겠는데 샵 디파인과 컨스트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수를 배열과 구조체처럼 여러 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열거형이라 생각하시면 된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타이틀이 이번 장에서 학습할 내용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강의자료 슬라이드에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415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게 되면은 학습 목표가 총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재 보니까 구조체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조체의 선언과 초기화 방법을 이해할 수 있고, 세 번째는 구조체의 선언과 구조 변수 선언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 강의 슬라이드에는 크게 구조체의 개념 있죠. 그죠? conceptual. 그 다음에 정의가 있습니다. define. 그 다음에 initialization. 그러니까 초기화를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교재 보게 되면은 네 번째가 구조체를 포인터로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타입 디파인을 이용하여, 타입은 이제 새로운 자료형, 디파인은 뭔데 정의한다 이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사용자 정의 자료형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걸 현재 우리 강의 슬라이드에는 두 번째로 구조체와 포인터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공용체와 타입 디파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참고하시고요. 오른쪽 위쪽에 풍선 도움말에 보니까 구조체는 뭐다?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하나로 뭐다? 묶는 중요한 도구다, 툴. 그죠? 그래서 어떻게 묶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면은 타이틀이 어떻게 나옵니까? 요거는 교재 페이지
416페이지 맨 위쪽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잠시 보시게 되면은 이번 장에서는 구조체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구조체는 타입이 다른 변수들을 하나로 묶는 방법이다. 그리고 구조체를 사용하면은 어떤 사물의 속성을 표현할 수 있다. 속성은 어트리뷰트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해 볼 그 출력 텍스트 화면을 이래 세 개로 정리되어 있는데, 첫 번째 메뉴에 있는 거는 보니까 학번이 주어져 있습니다. number, 그 다음 이름이 있죠. name, 그 다음에 학점이 있습니다. grade라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하려면 아무 키나 눌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학생의 정보를 뭐다? 구조체에 저장하였다가 출력해보자. 이렇게 우리 교재에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명에 대한 정보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점의 좌표를 입력하라. XY 좌표가 각각 10과 10이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점의 좌표를 입력하라 그러고 XY 좌표 20과 20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좌표는 시작점 좌표가 될 거고, 아래쪽의 좌표는 뭡니까? 일정한 거리가 이동된 목표의 좌표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두 점 사이에 뭡니까? 거리를 구해 가지고 결과를 출력했다. 그리고 계속 하려면 아무 키나 눌러라. 그래서 교재 가서 보게 되면은 이 두 번째는 이미 어떤 도트 점을 구조체로 표현하고 두 점 사이에 거리를 뭐한다? 계산하여 출력해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계속 하려면 아무 키나 눌러라. 이렇게 출력 텍스트 화면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공기방울적으로 그죠? 물방울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요거는 구조체의 배열을 사용을 해서 요런 원들을 뭐한다? 저장을 하고 화면에 걸어보자. 이렇게 교재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다. 그럼 이어서 뭐한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타이틀이 뭡니까? 자료형의 분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제 앞에서도 우리 교재 페이지 정확하게 80페이지 가시게 되면은 변수와 자료형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뉴의 타이틀이 자료형해가 데이터 타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데이터의 타입이라는 의미가 되겠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게 기초 자료형이 나오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기본 자료형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80페이지에서 배웠듯이 기초 자료형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캐릭터형이 나왔습니다. 그죠? 요거는 CHAR, CHTR의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문자형이다. 그 다음 INT가 있다. 인테저형, 정수형이다. 그 다음에 플로트 나오죠. 그죠? 요거는 뭡니까? 부동소수점형이다. 그 다음 더블형, 보이드가 나옵니다. 그러면 메뉴에 주어져 있는 이 캐릭터 문자형은 뭐다? 하나의 문자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자료형이고, 두 번째 인테저 정수형은 뭡니까? 정수 형태의 뭡니까? 데이터를 보관할 때. 그 다음에 플로트는 뭡니까? 부동소수점형, 즉 실수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자료형이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보면은 파생 자료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생 자료형은 대표적인 게 뭡니까? 어레이 배열이 있고, 그 다음에 포인터, 그 다음에 구조체, 마지막으로 뭡니까? 유니온 거리가 공룡체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보니까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 있습니다. 타입 디파인형에 해당되는데, 거기는 이제 타입 디파인형과 그 다음 이놈이 있죠. 그죠? 이놈 이거는 뭡니까? 열거형에 해당되겠다. 물론 공룡체도 저 뒤에 나옵니다. 자, 요렇게 자료형을 우리가 그래프로 이래 정리가 했다. 그럼 요걸 참고로 해서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타이틀이 구조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에 나오느냐 하면은 417페이지죠. 그죠? 그 중간에 가게 되면은 구조체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잠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동일한 종류의 데이터를 하나로 묶기 위해 가지고 뭡니까? 어레이 배열을 사용했다. 그러나 만약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들을 하나로 묶어야 된다면, 예를 들어 정수형과 실수형, 그죠? 그 다음 문자형,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야 된다면은 어떻게 하면 좋나 이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학생에 대한 데이터는
학번, 넘버, 이름, 네임과 그 다음에 그레이드, 학점 등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들은 모든 타입이 다르다. 그래서 학번은 뭐 정수형, 이름은 문자열, 학점은 뭐다? 실수형으로 주어진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학번 같은 경우는 뭐 20100001 이런 식으로, 이름은 뭐 최자영, 학점은 뭡니까? 평점 4.3. 그래서 학번은 정수형으로 주어지고 이름은 문자열, 그 다음에 학점은 실수로 주어진다. 그죠? 그게 현재 우리 강의 슬라이드 보니까 중간에 요 그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스트럭처, 구조체다. 그래서 구조체는 프로그래머가 여러 개의 기초 자료형들을 묶어서 새로운 자료형을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고, 구조체는 주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말하는 클래스의 모체가 되더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의 슬라이드 맨 위쪽에 보니까 정리하기를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뭡니까? 하나로 모으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노? 이거 모으려 그러면 뭡니까? 구조체를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면은 타이틀이 앞에서 말한 구조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 나왔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인가 하니까 417페이지 맨 아래쪽에 한번 내려가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예는 학생들의 데이터를 이제 표현하는 과정인데, 학생들의 데이터는 크게 뭡니까? 넘버, 학번이 주어졌다면, 두 번째 뭡니까? 이름, 네임이 주어졌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학점이죠. 그레이드가 이렇게 주어졌다. 그럼 이 각 데이터마다 자료형이 서로 다르다. 즉 위에 있는 넘버, 학번은 인테저형이고 네임이 있죠. 학생 이름은 뭡니까? 캐릭터형, 문자열이다. 그 다음 그레이드는 뭡니까? W형을 썼습니다. 그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학점은 뭡니까? 실수에 해당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데이터들을 서로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다루기가 상당히 불편하더라. 그래서 한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서 취급할 수 있다면 아주 편리할 것이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때 쓰는 게 바로 구조체를 활용한다 이 말. 그래서 구조체는 이제 어떤 식으로, 위에는 이제 이렇게 주어져가 있는데 요걸 이제 구조체를 묶게 되면은 반드시 맨 앞에 뭡니까? 요게 뭡니까? 구조체를 선언한 키워드에 해당되고, 두 번째 스튜던트라는 게 있죠. 그죠? 스튜던트라는 것은 뭡니까? 구조체의 태그를 말합니다. 즉 구조체 변수명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중괄로 열고 닫고 끝에 항상 세미콜론이 부여된다는 거, 구조체를 선언할 때는. 그리고 안에 보니까 인테저 넘버하고 네임하고 그 다음에 그레이드가 있죠. 이거는 뭡니까? 구조체 멤버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종의 구조체의 변수에 해당된다. 멤버 변수라 그러죠. 그죠? 자, 그렇게 하시고, 오른쪽에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우리 교재 페이지 418페이지 중간에 가게 되면은 그림 11.1에 나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은 구조체로 표현한 학생에 대한 데이터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이제 구조체라는 타이틀을 줬고, 구체적으로 메모리 공간에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자, 멤버 변수 넘버 줬고, 그 다음 네임 뭡니까? 별로 10을 줬죠. 그 다음에 그레이드라고 이래 줬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메모리 사이즈를 이제, 10을 요래 줬다. 그리고 각각 이제 넘버 같은 경우 학번은 뭡니까? 정수형을 썼기 때문에 숫자 상수 24가 들어갔고, 그러니까 학번이 24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캐릭터 배열은 방을 10개 잡아줬는데 앞에서부터 문자가 한자 KIM 들어가고, 마지막 슬래시 제로는 뭡니까? 문자가 종료되었다는 거 표시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W형 실수형으로 표현했는데, 그레이드 학점에는 뭡니까? 평점 4.3. 자, 실수로 요렇게 기억된다라는 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중간 점검 문제가 나오는데, 이 중간 점검 문제는 우리 교재 페이지 418페이지 중간에 가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구조체와 배열이 뭡니까?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걸 토대로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려 보면 됩니다.
구조체는 뭐라 그랬습니까? 저 앞에서 개념 설명할 때 서로 타입이 다른 변수들을 묶는 것을 구조체라 그랬어요. 배열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배열은 타입이 같은 변수들을 묶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이그젬플로 인테저하고 S 대괄호 열고 10 대괄호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복소수, 날짜, 그 다음에 화면의 좌표, 사각형 등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뭡니까? 데이터를 뭐다? 나열해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넘어가 보면은, 자, 여기 보니까 구조체를 선언하는데 키워드를 뭡니까? 스트럭처로 줬고, 그 다음에 포인트하고 중괄료하고 인테저 x 세미콜론 y 세미콜론 중괄료 이래 닫았습니다. 요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 하니까 앞에 맨 위에 스트럭처라는 의미는 뭡니까? 구조체를 뭡니까? 선언하기 위한 키워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포인트 같은 경우는 구조체의 태그, 즉 구조체 변수가 되겠고, 안에 있는 인테저 x, y는 뭡니까? 멤버가 되겠다. 구조체의 멤버, 예? 멤버 변수. 즉 위에 있는 요 x는 x 값과 y 값으로 이루어지는 화면의 좌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x는 x 좌표를 의미하고 y는 y 좌표를 의미한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요게 이제 위에 내용 중에 화면의 좌표를 구조체로 표기한 소스 코드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스트럭처하고 리액트라고 하고 중괄료하고 레프트 세미콜론, 탑 세미콜론, 위스 세미콜론, 하이트 세미콜론, 그 다음에 중괄료를 닫았습니다. 요거는 뭐에 대한 소스 코드냐 하면은, 요거는 우리 위에 있는 내용 중에 뭡니까? 사각형 있죠? 사각형을 표현하는데 구조체로 표현한 소스 코드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날짜 같은 경우는 구조체로 표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가장 먼저 뭡니까? str uct라고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날짜니까 여기다가 태그는 데이트라고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아까 중괄로 열어주고 인테저로 하고 자료형을, 그 다음에 날짜니까 월이 먼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month 하고 세미콜론, 그 다음에 또 인테저 하고 뭐다 day라고 들어가면 되겠죠. 1이니까 마지막으로 인테저 하고 뭡니까? 연도가 들어가야 되니까 ye 뭐다 ar 하고 세미콜론, 그리고 중괄로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주면 된다. 그리고 끝으로 복소수 있죠. 그죠? 복소수 요 놈을 우리가 구조체로 표기하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뭡니까? 구조체를 선언하는 struct라고 구조체 키워드를 주고, 그 다음에 구조체 일종의 변수 태그에 해당되는 컴플렉스라고 주면 됩니다. compleX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가서 중괄로 하고, 요거는 더블 자료형을 씁니다. double 그 다음에 멤버 변수를 real 세미콜론, 요거는 이제 일종의 실수부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더블 double 그 다음에 인테저하고, 이해되겠습니까? 인테저가 아니고 이미지 imag이라고 주고 세미콜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헛수부에 해당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중괄로 닫아주고 세미콜론. 자, 요런 식으로 구조체로 표기하면 되겠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타이틀이 뭡니까? 구조체의 뭡니까? 선언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선언.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19페이지 맨 위에 가게 되면은 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맨 위에 보니까 요거는 이제 일종의 구조체에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 그 슬라이드에 넘어가게 되면은 초기화 사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구조체 정의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다른 말로 선언이라 그러죠. 물론 요 왼쪽 하단에 뭡니까? 소스 코드를 요래 간단한 예제를 드러놨는데, 구조체는 서로 다른 자료형의 변수들을 묶어서 뭐다? 새로운 자료형을 만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조체는 여기에 나와 있는 스트럭처라는 뭡니까?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의를 하고, 간단한 구조체 정의 예를 들었는 게 바로 요 내용이 되겠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구조체로 표현한 게 되겠다. 그럼 맨 앞에 나오는 요 스트럭처는 방금 얘기했듯이 뭡니까? 구조체를 선언하는 키워드를 말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뭡니까? 스튜던트 한 거 요거는 구조체 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체 태그는 뭔데? 구조체와 구조체를 뭐다? 구별하기 위하여 구조체에 붙여지는 이름이다. 즉 구조체 태그는 변수가 아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태그 다음에는 중괄호를 써주고, 여기 중괄호를 써줬죠. 그죠? 그래서 위에 여기도 태그라고 되어 있어요. 써주고 중괄호 사이에 원하는 변수들을 선언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대표적인 게 넘버도 있고 네임도 있고 뭡니까? 그레이드도 있습니다. 요걸 다른 말로 우리가 구조체 멤버라 그래요. 스트럭처 멤버. 그래서 요 구조체 멤버는 구조체에 포함되는 변수가 되겠다. 변수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자료형의 변수도 구조체의 멤버가 될 수 있고, 구조체 안에 선언되는 변수들은 모두 유일한 이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구조체의 정의가 끝나면 반드시 뭐다? 끝에는 세미콜론. 알겠습니까? 끝에는 세미콜론을 붙여줘야 된다. 그래서 구조체를 정의하는 것도 뭐다? 하나의 문장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내용이 한두 가지가 있어요. 요 구조체 정의는 변수 선언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구조체 정의는 구조체 안에 어떤 변수들이 들어간다는 것만 말해주는 것이고, 즉 요 위에 구조체 정의는 구조체의 형태, 즉 틀만 정의한 것이다. 그래서 아직 구조체를 이용하여 변수는 뭐다?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는 마치 와플을 만드는 틀만을 만드는 것이고, 아직 와플, 즉 변수는 하나도 만들지 않은 것과 같다. 즉 아직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니까 넘버는 학번을 의미하고, 네임은 학생 이름, 그레이드는 학점을 의미하고, 오른쪽에 풍선 도움말에 보니까 구조체를 사용하면 뭡니까? 연관된 변수들을 묶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 이 말. 아시겠죠?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구조체 선언 이어서 또 본문 내용이 나오는데, 구조체 선언은 뭡니까? 변수 선언이 아니다라는 거. 아까 요거 강조했습니다. 꼭 기억하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요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19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게 되니까 그림 11.2입니다. 구조체 정의와 구조체 변수의 차이점이다. 그래서 왼쪽 요 그림은 구조체를 정의하는 것은 와플이나 뭐다 붕어빵을 만드는 틀을 정의하는 것과 같다. 자, 요런 틀.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와플이나 붕어빵을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조체 변수를 선언해야 된다. 변수. 자, 요렇게 그림으로 도식화했다.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구조체의 변수 선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구조체의 변수 선언. 이 선언은 다른 말로 생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재 페이지에 420페이지 맨 위에 가게 되면은 구조체 변수 생성이라 그래가지고 그 본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잠시 보시면은 일단 구조체를 정의하였으면은 이 구조체를 활용을 해서 구조체 변수를 생성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구조체 변수는 스트럭처 스튜던트 앞에 붙여서 변수들을 생성하면 된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전체는 구조체를 정의하는 과정이고, 아래쪽에 보니까 스트럭처하고 스튜던트하고 S1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이제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는 과정인데, 요게 변수는 S1이 되겠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에 이제 구조체 태그가 스튜던트라고 했는데, 아래쪽도 스튜던트를 선언해주고 뒤에 변수명을 따로 줬다. 그래서 아래쪽에 그림 보니까 구조체 변수명 S1에는 어떻게 메모리가 할당되나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놨는데, 요거는 그림 11.4입니다. 4. 우리 교재 페이지 420페이지 중간 아래쪽에 보면 나와 있죠. 거기 보니까 11.4에 구조체 변수 S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요 문장은 스튜던트라는 요 구조체를 이용하여 S1이라는 요 아래쪽 있죠. 구조체 변수를 만든 것이다. 그래서 S1이라는 변수 안에는 구조체의 멤버인 뭡니까? 요 아래쪽 그림 보니까 넘버와 네임과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레이드가 들어있다. 그래서 위에 S1에는 실제 메모리 공간이 할당되며,
S1이 차지하는 뭐다 메모리 공간의 크기는 각 멤버들의 크기를 합치면 알 수 있는데, 대략 앞에 이 넘버는 인테저형이니까 4바이트, 그 다음에 네임은 뭡니까 캐릭터형이니까 자 10이라고요. 배열을 벌써 줬네요. 그 다음 마지막에 그레이드는 뭡니까 실수니까 8바이트로 이렇게 이제 주어진다. 그래서 이 4바이트와 뭡니까 10바이트 8바이트를 다 더하게 되면은 S1은 뭡니까 총 몇 바이트 22바이트가 된다. 그런데 컴파일러는 액세스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하여 더 많은 메모리를 활동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이즈 오버 연산자를 이용하는 편이 정확하다. 뭐 바이트 수 계산하려 그러면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니까 구조체의 초기화 그래가지고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420페이지 맨 아래쪽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20페이지 맨 아래쪽. 그래서 그거 가게 되니까 뭐라고? 구조체 변수의 초기화는 배열과 비슷하다. 그래서 배열의 경우 요소들의 초기값들을 중괄호 안에서 나열하였다. 그 구조체의 경우는 멤버들이 초기값을 중괄호 안에서 나열하면 된다. 아래 코드에서 중괄호 안에 있는 값 24와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자 더블 쿼테이션 마크에 뭡니까 김이라고 줬죠. 컴마 다음에 그 다음에 4.3 중괄호 닫고 세미콜론. 자 요렇게 차례대로 구조체 멤버인 넘버와 네임과 그레이드에 할당된다 이 말. 자, 그 소스 코드를 표현해 놓은 게 요거고, 메뉴는 뭡니까? 중괄호를 이용하여 초기값을 나열했다. 이 중괄호는 요 아래쪽에 나오는 요 중괄호 있죠. 그죠? 요걸 의미한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아래쪽 그림 보니까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21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저 위에 그림 11.5에 구조체 변수 S1의 초기화 그래가지고, 각각 멤버 변수가 이렇게 넘버와 네임과 그레이드가 주어졌는데, 거기에 밸류 값은 뭡니까? 학번 24와 자, 이름 김과 그 다음에 학점 4.3 이렇게 주어졌다면 일종의 이제 대입되는 거죠. 자, 그 소스 코드를 그대로 작성했는 게 바로 위에 요 내용이 되겠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은 구조체 멤버를 참조는 이제 어떻게 하노 이 말이죠. 그죠? 이거는 페이지 421페이지 중간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조체를 정의하고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구조체에서 정작 뭐다 중요한 것은 멤버 변수들을 뭐한다 참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조체 멤버를 참조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뭡니까 덧도 있죠. 점 오퍼레이터 연산자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재 보니까 구조체 변수를 통하여 멤버들을 참조하려면 특별한 연산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구조체 멤버는 멤버 연산자 점을 이용하여 액세스할 수 있다. 즉 접근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구조체 변수 이름을 쓰고 구조체 변수 이름. 그래서 아래쪽에 여기 보니까 구조체 변수 이름이 뭡니까? S1이죠. 자, 이렇게 쓰고 멤버 연산자를 찍은 다음에 또 점 찍었죠. 찍은 다음에 멤버 변수 이름 뭡니까? 넘버가 있습니다. 자, 요런 변수의 이름을 써주면 되고, 그래서 교재에도 나와 있고 현재 우리 강의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소스 코드가 구조체 변수 S1의 멤버인 뭡니까? 넘버에 학번이 있죠. 이꼴 다음에 20170001 있습니다. 이걸 대입하는 문장을 표현한 것이다. 그럼 우측에 있는 학번이 뭡니까? 좌측에 있는 멤버, 정수, 멤버 변수, 넘버에 뭡니까? 대입이 된다. 즉 뭡니까? 저장하라, 집어넣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아래쪽에 문자열 멤버는 좀 다릅니다. 그죠? 내는 이제 변수명 또 점 주고 네임 주고 컴마 다음에 쿼테이션 마크에 김을 줬는데 앞에 보니까 strcpy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스트링 카피한다는 명령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멤버가 문자열이라면은 멤버의 값을 대입할 때 항상 요 명령어를 쓴다. strcpy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또 아래쪽 그림 보게 되니까 뭐라고 풍선 도움에 도움말에 덧도 요 그저
기호는, 즉 연산자는 구조체에서 멤버를 뭐한다, 레퍼런스 참조할 때 사용하는 오퍼레이터 연산자가 되더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구조체 선언과 구조체 변수 선언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421페이지 맨 아래쪽에 참고사항이고, 여기에 나오는 코드와 그림은 뭐 별도로 우리 교재에 다뤄놓은 건 없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겠다. 첫 번째는 보게 되니까 뭐라고 되겠습니까? 스트럭처하고 포인트 중괄로 일어나서요. 그럼 맨 앞에 있는 스트럭처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구조체 정의 키워드가 될 거고, 포인트 이거는 뭡니까? 구조체 태그, 즉 구조체에 붙여지는 이름이다. 그 다음 소스 코드 보니까 인테저 x하고 세미콜론이 주어졌죠. 이거는 x의 좌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인테저 y 있죠. 이거는 y의 좌표 값이 보관될 뭡니까? 구조체 멤버가 되겠죠. 일종의 변수 역할을 한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중괄로 닫아주고 세미콜론으로 끝났다. 그리고 이어서 오른쪽 그림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x의 좌표값과 y의 좌표값이 뭡니까? 들어갈 기억 공간을 이런 식으로 선언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샘플을 보니까 스트럭처 포인트하고 p1이라고 주고 세미콜론 줬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구조체 변수를 뭡니까? 생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니까 그림이 x, y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아래쪽에 보니까 뭡니까? p1.x라고 주어지고 equal 10 세미콜론 주어졌어요. 그죠? 자,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구조체 초기화하는 겁니다. p1.x에다가 뭡니까? 10을 대입하라 이 말이죠. p1.y의 좌표값은 뭡니까? 20을 대입하라 이 말입니다. 즉 구조체 변수 접근 방법이다. 구조체 멤버를 참조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이어서 그림을 보게 되니까 x와 y 변수에는 각각 10과 20의 좌표값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더라.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은 예제 샵 1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22페이지에 맨 위에 가시게 되면은 나오는 예제 샵 1이 되겠습니다. 그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다. 본문에서 설명한 대로 스튜던트 구조체를 선언하고, 여기에 선언하고 구조체 변수를 정의해 보자. 그래서 구조체 멤버의 값을 대입한 후에 멤버의 값들을 다시 참조하여 화면에 출력해 보자. 이래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이 전체 과정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구조체 정의하는 과정이 되겠다.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아래쪽 그림 보니까 학번은 요래 정수형으로 주어졌고, 이름은 이렇게 문자열로, 학점은 실수로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걸 요래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예제 샵 1이 주어지는데, 요거는 페이지 422페이지에 소스 코드 있죠. 그죠? 10행에서 몇 행? 23행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잠시 돌아가 가지고 여기에 주어진, 자, 요 내용은 4행에서 8행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는데, 요거는 구조체 스튜던트를 선언을 했고, 요 스튜던트는 아래쪽에 넘버와 네임과 그레이드 있죠. 요 세 개의 멤버로 정의가 되고, 아직 구조체 변수는 선언되지 않았다. 그래서 구조체를 함수의 외부에 선언하면은, 이 밑에 보이드 메인 있죠. 그 외부에 선언을 하게 되면은 파일의 모든 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구조체를 함수 내부에서 선언하게 되면은 해당 함수 내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게 되면은 요 내용은 또 우리 교재 페이지 422페이지고 소스코드 스튜던트 1.c라고 있죠. 그죠? 자, 거기에 보니까 12번째 12행 내용을 보시면은 스트럭처하고 스튜던트하고 s하고 세미콜론 이래 주어졌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구조체 변수를 정의하는 과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구조체 요 스튜던트의
변수 s가 선언되고, 선언되는 이치가 함수 내부이므로 요거는 로컬 베리어블, 그러니까 지역 변수가 되고, 따라서 초기 값은 뭡니까? 아직 안 줬기 때문에 쓰레기 값이 들어가게 되더라.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4행에서 16행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 자,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구조체 변수 S의 멤버의 값을 대입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번의 값 요리 대입하고, 그 다음 이름 값 문자를 요리 대입하고, 그 다음 학점 있죠. 4.3이라는 실수값을 요렇게 대입을 한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구조체 변수 S의 멤버의 값들을 대입하고, 넘버는 정수형이기 때문에 정수를 네임 있죠. 요거는 문자의 배열이다. 그래서 문자를 아래쪽에 그레이드 있죠. 그죠? 요거는 더블형이므로 실수를 대입한다. 그래서 문자의 별 네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strcpy 함수를 사용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네임 이꼴 더블 쿼테이션 마크 홍길동 쿼테이션 마크 닫아주고 세미콜론 이런 건 허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18행에서 20행 있죠. 요 부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뭔데? 구조체 변수 이제 위에 요 S 있죠. 요 S에 저장된 값들을 프린트 F문 있죠. 출력문을 활용해가 화면에 출력한 겁니다. 그래서 멤버 연산자는 뭡니까? 점 있죠. 요 점은 구조체의 멤버를 참조하는 연산자다. 여기 보니까 점, 여기도 점, 여기도 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이 내용은 페이지 422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니까 출력 텍스트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가 넣어놨습니다. 학번은 20170001, 이름은 홍길동, 학점은 4.3, 그 다음 계속하려면 아무키나 눌러라,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 넘어가서 이번에는 예제 샵 2가 등장합니다. 이 예제 샵 2는 우리 교재 423페이지 중간쯤 가면은 새로운 초기화 방법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교재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다? C&A 최신 버전에서는 새로운 구조체 초기화 방법이 추가되었다. 그래서 예제를 보면서 설명해보자 이래 되어 있어요. 먼저 2차원 공간의 점을 구조체로 나타내었다. 구조체의 멤버로는 X좌표와 Y좌표가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강의자료 여기 보니까 소스 코드를 실어놨는데 이거는 교재에 423페이지 중간에 그 스튜던트 1.c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소스 코드를 이렇게 실어 놓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맨 아래쪽은 뭡니까? 값을 대입을 해가지고 뭡니까? 출력을 시키니까 P의 좌표는 1,2, 또 뭡니까? Q는 1,2, R은 뭡니까? 1,2. 그 다음 계속하려면 아무키나 눌러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다면은, 자, 특히 요 중간에 요 부분 있죠. 자, 교수님이 이렇게 박스 처리했는데, 오른쪽에 원문자 1, 2, 3, 4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스트럭처 포인트 P하고 이꼴 중괄호는 1,2 중괄호 닫고 세미콜론 있죠. 요거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다. 우리가 저 앞에서 학습을 했고, 그 다음 요 2번 있죠. 2번은 뭐니까 구조체 멤버 이름을 이용을 해가지고 초기화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요게 .y는 구조체 멤버 y를 나타낸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있죠. 그죠? 요거는 다른 구조체 내용을 뭐한다? 요거는 복사를 해가지고 새로운 구조체를 초기화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구조체 변수 요 보니까 R이 있죠. R은 오른쪽에는 P와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방법이고, 구조체끼리는 복사가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고요. 마지막 요 네 번째 요 소스 코드 같은 경우는 C99 버전에서 새롭게 추가된 방법으로 중요한 기법이다. 왜냐하면은 구조체 변수 선언이 종료된 후에도 뭡니까? 중괄호 1,2 중괄호 닫고 요걸 사용을 해서 초기화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아주 중요하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제 랩 문제가 등장하는데 점들 간의 거리를 계산해 보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25페이지 맨 위에 가니까 뭐라고 꼭 그림이 하나 주어져가 있죠. 사용자로부터 두 점의 좌표를 입력받아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 보자. 점의 좌표를 구조체로 표현한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루트 갈로 열고 x1 마이너스 x2 갈로 닫고 제곱 플러스 갈로 열고 y1 마이너스 y2 갈로 닫고 제곱으로 계산한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xy 좌표 시작점은 x1, y1은 10 주어져가 있고 그 다음에 종료 있죠. 이동한 거리만큼 종료 좌표 값은 x2, y2가 각각 20이 할당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거리 변화된 게 x2 좌표 같은 경우는 자 x 좌표 같은 경우는 x2에다가 마이너스 x1을 하면 될 거고 y 좌표 같은 경우는 y2에다가 y1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루트 처리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강의자로 돌아오니까 첫 번째 줄에 앞에서 정의한 포인트 구조체를 사용해서 두 개의 점을 나타내는 변수를 선언한 후에 사용자로부터 점의 좌표를 입력받는다. 구조체 멤버의 값을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다. 이때 멤버 앞에는 반드시 앰퍼사드라는 기호를 붙여야 한다는 거.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들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여 보자. 이래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나오는 것은 뭡니까? 출력 테스트 화면이죠. 점의 좌표를 입력하려면 XY 좌표는 10, 10을 줬고 또 아래쪽에 점의 좌표를 입력하라는데 XY 좌표를 20, 20을 줬다며.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니까 14.142136이 나왔고 계속 하려면은 아무 키나 눌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내용도 아주 중요하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솔루션 문제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 교재 426페이지 맨 위에 가게 되면은 포인트.c 소스 코드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소스 코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니까 11행 부분에 가게 되면요. 스트럭처 포인트라는 게 나옵니다. 스트럭처 포인트. 여기 보니까 스트럭처 포인트 P1, P2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요게 이제 11행 그 소스 코드가 되는데, 요거는 구조체, 요 포인트 변수 있죠. 그죠? 자, 포인트 변수 P1과 P2가 선언된다. 그래서 선언되는 위치가 함수 내부다. 왜? 인테저 메인 보이드 안에 있으니까 내부이므로 자동 변수가 되고 따라서 초기 값은 쓰레기 값이 주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다음 슬라이드 잠시 넘어가게 되면은 다음 슬라이드 15행에서 몇 행? 19행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요 부분이 되겠죠. 그죠? 요 부분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되겠죠. 자, 이거는 사용자에게 점의 좌표를 입력을 받아서 구조체 변수에 저장하는 과정이다. 자, 스캔F를 이용해가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받는데 반드시 뭐다? P1.x라는 요 변수에는 앰퍼사드, 또 P1.y에도 앰퍼사드, 요렇게 앰퍼사드가 들어간다는 거. 아래쪽에도 보니까 앰퍼사드 P2.x, 그 다음 앰퍼사드 P2.y라고 주어져가 있죠. 자, 요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XDIFF 있죠. 이거는 디퍼런트, 이제 차이를 의미합니다. Y 디퍼런트, 이 말인데, 요거는 X 좌표 값의 차이와 Y 좌표 값의 차이를 계산한다. 그래서 이 값들은, 그러니까 먼저 P1.x 좌표에다가 P2.x 좌표를 빼줘. 그 다음 P1.y에다가 P2.y를 뺀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다 보면은 값들이 음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쪽에 여기 보니까 디스트하고 이꼴 스칼트가 나옵니다. 즉 제곱을 하는 겁니다. 제곱하는 과정에서 뭐다? 양수로 바뀜으로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24행 코드, 요 디스트 요건데, 요거는 스칼트를 썼기 때문에 제곱근을 계산하는 함수 요 스칼트를 호출을 해가지고 아까 우리 앞에서 루트 뭡니까? 갈로 열고 x1 마이너스 x2 갈로 닫고 제곱 플러스
갈로 열고 y1 마이너스 y2 갈로 잡고 제곱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걸 계산한다. 근데 여기 이제 스카트는 뭐다? 더블형을 받아가지고 더블형을 반환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니까 프린트 F문에 의해 가지고 두 점 사이에 거리는 %F입니다. 피레드 나오죠, 점. 그래서 컴마 다음에 디스트 변수가 뭡니까? 여기 대응이 돼 가지고 거리가 계산되어가 출력이 된다. 그 다음 리턴 제로에 의해 가지고 메인으로 뭡니까? 제로 값이 반환이 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아래쪽에 여기 보니까 텍스트 화면, 자, 출력 화면을 그대로 실어 나왔습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중간 점검 문자가 하나 등장하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24페이지 있죠. 그죠? 우리 교재 페이지 424페이지, 그 맨 아래쪽에 보면은 중간 점검 문제 1번부터 몇 번까지 있다?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주어져가 있죠. 그럼 1번에 보니까 구조체 안에서 선언된 각각의 변수들을 뭐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구조체 안에 있는 변수들은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구조체 멤버라 그랬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2번은 구조체의 선언에 사용되는 키워드는 뭐냐? 키워드는 스트럭처라 그랬죠. 자, X 뭡니까? T, R 뭐요? U, C, T라 그랬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3번에 구조체의 태그는 왜 필요하며 태그를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어떻게 다른가 한번 설명해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대로 구조체 태그는 구조체의 정의를 나타내고 따라서 구조체 태그에는 메모리 공간이 할당되지 않고 반면에 구조체 변수에는 뭡니까? 실제로 메모리 공간이 할당된다 그랬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네 번째, 구조체의 선언만으로 변수가 만들어지는가 했죠. 선언만으로는 변수가 만들어지지가 않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 구조체 멤버를 레퍼런스 참조하는 오퍼레이터 연산자는 무언가? 이건 아까 도트 점 있죠. 점요 연산자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강조하지만 이 중간 점검 문제는 우리 교재 매 장마다 여러 개 나오는데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공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강조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구조체 변수의 대입은 그러면 어떻게 하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427페이지. 맨 위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 교재 427페이지 맨 위에. 그거 보니까 구조체 변수의 대입과 비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본문 내용 보니까 구조체 변수에 허용되는 연산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다른 자료형의 변수들은 대입 연산자와 비교 연산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구조체 변수들은 어떨까? 이래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조체 변수를 다른 구조체 변수에 대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강의 자료에 구조체 대입은 뭡니까? 가능하고 권장이 되더라 이 말이야. 즉 하나의 구조체 변수에 들어있는 자료들을 다른 구조체 변수로 복사할 수가 있다. 이것이 뭡니까? 개별 변수들을 사용하는 것보다 구조체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한 이유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 해놓고 우리 교재에 보니까 2차원 공간에서 점의 이치를 나타내는 구조체가 다음같이 선언되었다고 하자. 어떻게?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요 P2 있죠? P2. P2에 뭐다? P1을 뭐다? 요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P2의 오른쪽에 있는 P1을 뭐다? 대입하는 연산이 주어졌다. 요거는 가능하다. 그래서 요걸 실행을 하게 되면은 P1과 P2의 좌표값이 뭡니까? 10,20으로 같아진다. 그래서 요 문장은 또 다음 문장과 동일하다 이래요. 그래서 교재 보니까 P2.x 이꼴 P1.x. 그러면 P1.x에는 우리 교재 보니까 10이 들어앉아 있었는데 그게 P2.x로 대입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P2.y 이꼴 P1.y라고 되어 있어요. P1.y에는 20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게 P2.y로 대입한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의 자료도 보니까 아래쪽에 구조체 변수끼리의 대입 연산은 뭐다? 가능하다. 그래서 구조체 변수끼리 요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요걸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구조체 변수의 비교라고 나오고 구조체 비교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요건 우리 교재 페이지 427페이지 아래쪽에 가면 나와요. 그거 보니까 구조체 변수와 구조체 변수를 서로 비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 아래쪽에 if문 있죠. 비교하는 거. 갈로 열고 p1 equal p2 갈로 닫고 요래 하게 되면은 뭐다? 비교하게 되면은 컴파일 에러가 나더라. 이해됩니까? 그래서 구조체 변수를 비교하려 그러면은 멤버마다 뭡니까? 별도의 비교 수식을 적어 주어야 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그 내용이 없네요. 그럼 여기서 앞으로 돌아가 가지고 우리 교재 428페이지 메뉴에 가게 되면은 if문이 있습니다. 비교문 갈로 열고 p1.x equal p2.x 갈로 닫고 그 다음 앰퍼사드 두 개 주고 갈로 열고 p1.y 그 다음 equal p2.y 갈로 닫고 또 갈로 닫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중괄호 다음에 프린트 f 갈로 안에 뭡니까? 더블 코테이션 마크에 p1과 요게 있네요. p2는 같습니다. 요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요 부분이 되겠다. 자, 참고하세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사각형의 면적을 계산해 보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교재 428페이지 중간 점검 위에 나와야 될 내용인데 교재에는 요 그림이 실려 있지는 않는데 참고 외제로 한번 실어 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각형을 구조체로 표현하고 사각형의 면적을 계산해 보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이 이렇게 주어져가 있고 P1 있죠. 첫 번째 좌표값 XY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P2 좌표값 있죠. XY. 자,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왼쪽 상단에 좌표를 입력하라. 왼쪽 상단 여기에 1,1 좌표를 입력했다. 그 다음 오른쪽 상단에 좌표를 입력해보라. 6,6 요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면적을 구하니까 25가 나왔고 둘레는 얼마? 20이다. 이해되겠죠?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니까 이번에는 예제 소스 코드가 하나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28페이지 중간 점검 위에 나오는 참고 예제 소스 코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별한 건 없는데, 자, 오른쪽 여기에 사각형 그림이 하나 있는데, 중간쯤 보니까 스트럭트하고 리액트라고 되겠죠. 그죠? 자, 요거는 이제 구조체 태그고, 중괄호 안에 스트럭트 포인트 P1, 변수 P1, 그 다음 변수 P2를 이렇게 선언을 해줬다. 그럼 각각 P1에는 뭡니까? 오른쪽 그림 보니까 P1 좌표값이 들어갈 거고, P2는 뭡니까? P2 좌표값이 XY 좌표값이 여기 들어갈 것이다. 그 다음 여기 이제 메인 함수 아래쪽에 보는 거 스트럭처 리액터 R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앞에 있는 거 요거는 리액터는 뭐 일종의 구조체 이름이고 R은 구조체 변수가 될 거고 그 다음 정수형으로 WHL이야 페리가 있는데 뭐 에리아 이거는 면적이 될 거고 그죠? 요거는 높이 요거는 넓이가 될 거고 요 페리라는 거는 뭡니까? 둘레를 의미합니다. 둘레.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니까 예제 소스 코드가 또 나옵니다. 요거는 아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재 428페이지에 중간 점검 위에 참고 예제 소스 코드가 되겠다. 그래서 메뉴에 보니까 프린트 F 출력문 거래가 왼쪽 상단에 좌표를 입력하시오. 이래 되어 있어요. 왼쪽 상단 이거. 그 다음 이제 입력은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받는데 항상 키보드 통해 입력받을 때는 앰퍼사드 요 연산자가 기호가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 프린트 F하고 오른쪽 상단에 좌표를 입력하시오. 이래놓고 또 스캔 F 해가지고 뭡니까? 앰퍼사드 R 또 여기도 앰퍼사드 R 요 좌표 값을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받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W를 구하죠. 또 H 구하죠. 그 다음에 면적 구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둘레를 구한다. 그럼 뭐 이제 이 오른쪽 수식에 의해서 계산대가 펠이라는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프린트 F 문에가 면적은 %D이고 둘레는 %D이다 그런데 오른쪽 변수가 에리와 컴마 페리아 있죠. 면적은 여기에 대입될 거고 페리는 뭡니까? 여기 대응돼 가지고 화면에 출력이 될 것이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는데 자, 방금 위에서 얘기했는 걸 그대로 여기 아래에 정리해 놨다. 그죠? 면적은 얼마? 25가 되고 둘레는 얼마? 20이 되더라. 오른쪽 상단의 좌표는 6,6이고 왼쪽 상단의 좌표는 뭡니까? 1,1이더라. 그 다음 넘어갔어요.
이번에는 타이틀의 구조체 배열이 뭔지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29페이지 메뉴에 가게 되면은 구조체 배열의 선언 하는 부분이 나와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다. 429페이지가 아니고 428페이지 중간에 가니까 구조체 배열이 나오죠. 이 부분에 해당되겠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우리가 예로 살펴보았던 스튜던트 구조체 변수는 학생 한 명의 데이터만을 저장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은 뭐다? 많은 학생들의 데이터를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여러 개의 구조체가 필요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뭡니까? 통상적으로 구조체의 배열을 사용하게 된다. 구조체의 배열이란 뭐다? 배열 원소가 구조체인 것을 말한다. 즉 구조체가 여러 개 모인 것이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아래쪽에 그림 요거는 페이지 428페이지 가면은 맨 아래쪽에 그림 11.6이라고 주어져가 있습니다. 구조체의 배열이라고 주어져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요 학생은 현재 몇 명이다? 3명이죠. 왜? 넘버 학번 보니까 23번, 그 다음 24번, 25번 학번을 가진 학생 3명이고, 그 다음 네임은 뭡니까? 야는 뭡니까? TIM이고, 야는 KIM, 김이고, 야는 뭡니까? MUN이라든지 문입니다. 그 다음에 학점 그레이드는 23번 학생은 2.9죠. 학점이. 그 다음에 24번 학생은 3.3이고, 25번 학생은 평점 3.92가 주어져가 있다. 이해되나요? 그리고 이제 위에 여기 이제 소스 코드를 보게 되니까 넘버 있죠. 학번은 인테자형이고 네임 이름은 뭡니까? 캐릭터형. 그레이드 학점은 뭡니까? 더블로 선언을 했고, 자 구조체를 이렇게 선언을 했고, 그 다음 스트럭트 스튜던트하고 리스트 100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구조체 배열을 선언하는 과정이다. 배열명 리스트 뭡니까? 배열의 크기는 100으로 잡아줬다.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어서 뭡니까?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앞에 본문 내용 그대로 이어서 나오는데 요 소스 코드가 하나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교재 페이지 429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구조체 배열의 선언 부분 나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교재 보니까 구조체의 배열은 인테저나 캐릭터형 배열을 선언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다만 앞에 뭡니까? 스트럭처를 붙이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이래 되겠습니다. 요 스트럭처를 붙이죠. 그죠? 그리고 또 아래쪽에 보니까 뭡니까? 스트럭처 붙여줬죠? 그 다음 리스트 100. 그래서 구조체 배열 선언은 항상 스트럭처를 붙여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선언한다는 거. 그래서 교재 보니까 위에서는 스튜던트 구조체 배열을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선언했다. 요게. 그래서 이 배열은 100명의 학생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왜? 배열의 크기를 100을 줬기 때문에 각 학생들의 데이터는 구조체로 표현되어 있고 배열의 첫 번째 요소 값을 저장해보자.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리스트 두 번째 점 넘버에는 27을 대입하고, 근데 이거는 문자 이러니까 strcpy 뭡니까? 에? 명령을 썼죠. 홍길동이 대입될 거고, 그 다음 리스트 2의 학점은 뭡니까? 178.0이 여기에 대입될 것이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앞에 내용 그걸 이어가지고 타이틀이 구조체 배열이 초기화는 이제 어떻게 하노? 이렇게 물어왔는데, 요거는 429페이지 중간 아랫부분에 가게 되면은 구조체 배열이 초기화라고 교재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구조체의 배열도 초기화가 가능하다. 요 위에 보니까 구조체의 배열 요 있죠. 스트럭처 스튜던트 리스트 3 이꼴 중괄로 안에 뭡니까? 또 중괄로를 저가 각각 컴마로 이렇게 구분하고, 다만 맨 아래쪽 부분 여기는 끝나는 지점이 위에처럼 이렇게 컴마가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괄호하고 세미콜론 주어졌습니다. 그죠? 특히 요 부분 주의해야 됩니다. 예? 각 원소의 초기값 사이에는 반드시 뭡니까? 콤마가 있어야 하고, 요 맨 마지막 원소 다음에는 뭡니까? 콤마를 붙이지 않는다는 거. 여기 이제 우리 교재 429페이지 가면 나와요. 그거 잠시 보시면은 구조체 배열도 초기화가 가능하고, 다만 배열 초기화 안에 구조체 초기화가 들어가야 하므로 중괄로 안에 또 중괄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중괄로 요놈 안에 또 중괄로가 이렇게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교재 맨 아래쪽에 나와 있죠. 각 요소들의 초기값 사이에는 콤마가 있어야 된다. 이 초기값 사이에는 컴마 이래 있죠. 그죠? 여기도 컴마, 예? 컴마.
여기도 컴마 이렇게 구분해놨죠. 다만 맨 마지막 원수 다음에 여기에는 뭡니까? 콤마가 붙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타이틀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번에는 예제 샵 1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예제 샵 1. 그러면 요 놈은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인데 430페이지 맨 위에 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음 예제는 구조체의 배열을 사용하는 예를 보여준다. 그래서 학생들의 데이터를 뭡니까? 반복 구조를 사용하여 입력을 받는다. 데이터들은 구조체의 배열에 저장된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학번 이름 학점, 학번 이름 학점, 학번 이름 학점 이렇게 계속 뭡니까? 반복 구조를 통해서 입력받더라. 이해됩니까? 그리고 요 이제 아래쪽 여기는 뭡니까? 자, 요런 형태로 출력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려면 아무키나 눌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소스 코드가 하나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30페이지 중간에 가니까 이 소스 코드 명을 파일명을 뭐다? array 언더바 오버 언더바 스트럭처 .c라고 되어 있죠. 그 C의 소스 코드를 요래 실어 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건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자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있죠. 사행 요 부분부터 뭡니까? 8행까지입니다. 요거 중간로 닿는 거 요 부분인데 요 부분. 자 요 부분은 뭔데? 자 구조체 스튜던트 있죠. 요걸 선언을 한다. 그리고 요 스튜던트는 뭡니까? 아래쪽에 넘버와 그 다음에 네임과 그레이드 요 세 개의 멤버로 뭐다? 정의가 된다. 그래서 아직 구조체 변수는 선언되지 않았다. 그래서 구조체를 함수의 외부에 선언하면은 파일의 모든 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 구조체를 함수의 내부에서 선언하면 우연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해당 함수 내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 12행이 있습니다. 12행. 인테저 메인 보이던 밑에 여기 보니까 스트럭처 스튜던트 리스트 사이즈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이즈는 기호 상수로서 맨 위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샵 디파인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사이즈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구조체 스튜던트의 배열 뭡니까? 리스트가 선언된다. 배열의 크기는 사이즈 기호 상수 선언했기 때문에 이걸 갖고 3이 되겠죠.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선언되는 이치가 함수 내부기 때문에 자동 변수가 되고 따라서 배열 원수의 초기 값은 뭡니까? 쓰레기 값, 가비지 밸류가 되겠죠. 이게 주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15행에서 23행 부분입니다. 15행에서 23행. 이거는 for 루프문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음 슬라이드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네요. 여기까지라 생각하면 됩니다. 요게. 자, 요 부분은 반복 루프를 활용을 해가 사용자로부터 뭡니까? 값을 입력받아 배열의 원소들에 대입을 한다. 그리고 네임은 문자 배열이기 때문에 스캔 F에서 주소 연산자 앰퍼사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네임 있죠, 요 이름. 자, 위에 학번 같은 경우는 스캔 F를 입력받을 때 요 앰퍼사드 리스트 i.number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앰퍼사드 부여돼요. 근데 이름은 여기 보는 거 리스트 i.name이라고 하고요. 앰퍼사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점은 보니까 아래쪽에 보니까 스캔 F가 앰퍼사드 리스트 i.grade라고 되어 있죠. 요 앰퍼사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말한다. 그래서 네임은 문자 배열이므로 스캔 F에서 주소 연산자 요 앰퍼사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배열의 이름은 그 자체로 포인트다. 배열의 이름은. 그래서 앰퍼사드 리스트 i.name은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뭡니까? 앰퍼사드 우리 교재 보면은 갈로 열고 리스트 대갈로 안에 i 대갈로 닫고 갈로 닫고 name 갈로 닫고 요거와 같다. 그리고 27행에서 28행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다음 슬라이드 잠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겠죠. 그죠? 자, 27행 요 포문부터 시작해 가지고 28행이 있죠. 요 부분까지. 자, 요거는 요 포의 반복 루프를 이용해 가지고 배열 리스트에 저장된 값들을 뭐한다? 화면에 출력하는 과정이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포의 뭡니까? 초기 값은 i = 0. 그 다음에
조건식은 i가 사이즈보다 적을 때까지. 또 증감식은 뭡니까? i 플러스 매번 1씩 증가하라 이 말이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니까 이번엔 랩 문제가 하나 등장하는데 타이틀이 뭡니까? 구조체 배열 사용하기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에 432페이지 맨 위에 가시게 되면은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2차원 공간의 뭡니까? 점을 요 점 있죠. 아래쪽에 보니까 이걸 구조체로 표현하고 크기가 100인 구조체 배열을 선언한다. 여기에 뭡니까? 렌더 함수 있죠. 난수를 저장한 후에 하나씩 꺼내서 뭡니까? 화면에 점을 그려보자 이래 되겠습니다. 그 그린 내용이 뭡니까? 아래에 뭡니까? 출력 텍스트 화면 있죠. 요 부분이 되겠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잠시 넘어가게 되면은 소스 코드가 이제 하나 등장하는데 요 소스 코드는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434페이지에 쫓아가면은 맨 위에 소스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제 맨 위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샵 디파인 사이즈 100이라고 줬어요. 즉 기호 상수를 선언했고 요 아래쪽에 스트럭처 포인트 중괄로 열고 인테저 x 세미콜론 인테저 y 세미콜론 그 다음 중괄로 닫고 세미콜론 있죠. 이거는 2차원 공간의 점을 구조체로 표현한 과정이 된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나오는 거 있죠. 스트럭처 포인트 P 대괄호 안에 사이즈 갈로 닫고 세미콜론이 있죠. 요거는 구조체 배열을 선언한 과정이다. 물론 이 사이즈는 저 위에다가 샵 디파인을 100을 줬으니까 여기는 100의 값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pi.x 그 다음 pi.y 있고 오른쪽에 이꼴 다음에 렌더 그 다음 퍼센트 500 세미콜론 그 다음 렌더 퍼센트 500 세미콜론 있죠. 요거는 점들의 이치는 난수요 렌더 함수를 써가지고 난수를 생성하여 결정한다. 그 다음 요 아래쪽에 나오는 거 있죠. HDC 폼은 나옵니다. 그 다음 엘립스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은 결국은 뭔데 원을 그리는 과정이다. 그래서 for 루프에 보니까 인테저 i는 0부터 조건식은 i가 사이즈보다 적을 때까지 그 다음에 i 플러스 증감식은 매번 1씩 증가한다. 그래서 좌표값을 계산해 가지고 화면에 뭡니까 찍어주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은 이번에는 구조체와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조체와 함수 이해가 되나요? 구조체와 함수. 그럼 요거는 이제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인데요? 435페이지 가보세요. 그 맨 아래쪽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 그 가니까 이제 435페이지 그게 맨 위 내용입니다. 맨 위 내용. 그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재 보니까 함수의 인수로 구조체를 넘기면은 어떻게 될까? 이래 되어 있습니다. 또 함수에서 반환값으로 구조체를 반환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은 뭐다? 구조체는 함수의 인수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함수에서 반환값으로도 반환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체가 인수나 반환값으로 사용될 때는 값에 의한 호출 원칙이 적용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해 놓은 게 우리 강의 슬라이드 보니까 구조체가 인수나 반환값으로 사용될 때는 밸류, 값에 의한 호출 원칙이 적용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뭔데? 구조체 변수의 모든 내용이 복사되어 함수로 전달되고 반환된다. 따라서 함수에는 구조체의 복사본이 인수로 전달되므로 함수 안에서 구조체를 변경되더라도 원본 구조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단점으로 만약 구조체의 크기가 클 경우에는 뭐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단점이 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이 소스 코드 이거는 교재 435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구조체를 함수의 인수로 넘기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부분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구조체를 함수의 인수로 넘기는 경우는
다른 기본 자료형을 넘길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즉 구조체의 복사본이 함수로 전달되게 된다. 따라서 뭡니까? 만약 구조체의 크기가 크면 뭡니까? 그만큼 시간과 메모리가 소요되고, 예를 들어 2명의 학생들의 데이터를 받아서 이름이 같은지를 검사하는 함수를 한번 작성해보자. 이래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요 함수의 인수는 2개이다. 요게 보니까 equal이라는 함수 괄호 안에 인수가 struct student s1,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struct student s2 요래 있죠. 그죠? 즉 인수는 2개고 모두 뭡니까? 앞에 struct 구조체 쓰는 키워드가 주어졌기 때문에 구조체다. 그래서 이 2개의 구조체 s1과 s2를 받아 가지고 멤버인 뭡니까? 네임 있죠. 네임과 같은지를 검사한다. 검사는 if문에 의해 가지고 strcmp하고 괄호 안에 s1.name 그 다음 컴마 s2.name하고 이꼴 오른쪽 제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다. 즉 같은지를 검사한다. 그럼 만약 요 네임이 같으면은 뭡니까? 아래쪽에 반환값을 1을 주고, 이해되겠습니까? 다르면은 else 리턴 값을 뭡니까? 반환값을 0을 반환한다. 그런데 이제 요 네임은 뭡니까? 문자형 배열이기 때문에 앞에 명령을 뭐다? strcmp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같은지를 검사했다는 걸 기억하고, 요 strcmp는 뭡니까? 요 함수가 만약에 0을 반환을 하게 되면은 메인으로 비교한 이 2개의 문자 있죠. s1.name과 s2.name. 요 문자는 뭡니까? 서로 같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역시 구조체와 함수 내용이 이어지는데, 맨 위에 보니까 함수의 반환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36페이지 가면은 맨 위에 소스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그 나와 있죠. 그죠? 자, 그 부분 내용이 되겠다. 그래서 스트렉트하고 스튜던트하고 S 변수 선언했고, 밑에 보니까 출력문에 키보드를 통해 가지고 뭡니까? 요 앰퍼사드 있죠. 각 나이 값을 입력받고, 그 다음 이름값 입력받고, 그 다음 키 값을 입력받고, 리턴은 뭡니까? 구조체 변수 값을 돌려준다. 자, 요거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맨 아래쪽에 리턴 S 세미콜론은 반환값형을 뭡니까? 구조체로 표시해 주면 되더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예제 샵 1 그래가지고, 자, 요 내용은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436페이지 중간에 가게 되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교재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벡터 연산을 수행하는 함수를 제작해보자. 이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벡터 연산들이 있으나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두 벡터의 합을 구하는 함수 뭡니까? get 언더바 벡터 언더바 sum을 제작하여 보자. 그래서 이 함수는 두 개의 벡터를 인수로 받아서, 자, 요 출력하면 텍스트 화면을 보니까 벡터의 합은 뭡니까? 7.0 그 다음 9.0000 이래 있다. 그리고 계속 하려면 아무렇게나 눌러라 이래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벡터를 인수로 받아가 더셈을 하고, 더셈의 결과로 뭡니까? 생성된 벡터를 반환하는 과정이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벡터 A와 벡터 B를 더했다 이 말이죠. 자, 그거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예제 샵 1이 등장하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냐 하면은 페이지 436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게 되면은 소스 코드 파일명이 vector.c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소스 코드를 실어 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거는 그래서 요걸 하나하나 설명하자면은 요 부분 있죠. 스트럭처 벡터 중괄로 요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요 중괄로 닿는 요 전체 부분 있죠. 요 부분은 뭘 의미하는 거 하니까, 요 스트럭처 구조체 벡터 있죠. 벡터를 선언한다. 그리고 포인트 멤버는 실수형인 뭡니까? 플로트로 되어 있죠. 실수형 x와
플로트 y 이다. 그래서 선언되는 이치가 함수 외부기 때문에 같은 소스 파일에 있는 모든 함수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중간에 인테저 메인 보이드 함수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그 실행 부분, 요 부분 있죠. 스트럭처하고 벡터 get 언더바 벡터 언더바 썸하고 갈로 안에 스트럭처 벡터 a 컴마 그 다음에 스트럭처 벡터 b 갈로 닫고 세미콜론 요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 get 언더바 벡터 썸 있죠, 그죠? 요거 자, 요구의 원형을 정의했는 거고, 원형에서 구조체의 정의가 필요하므로 구조체의 정의가 끝난 후에 함수의 원형을 정의한 과정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11행부터 13행에 해당되는 내용이 요겁니다. 요거. 자, 요 부분은 뭔가 하니까 구조체 요 벡터를 활용을 해서 구조체 변수 있죠. A도 있고 B도 있고 아래쪽에 보면 썸이 있습니다. 이걸 선언했다. 즉 A와 B는 요 보니까 초기화 값이 중괄호로 열고 닫고 해가지고 주어졌는데 아래쪽에 썸이 있죠, 그죠? 썸은 벡터의 합이 저장될 예정이기 때문에, 즉 변수죠. 초기화가 되지 않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 15행에 있는 썸 이꼴 get 언더바 벡터 언더바 썸 갈로 열고 A, B 갈로 닫고 세미콜론 부분이 있죠. 요거는 get 언더바 벡터 썸을 호출을 해가지고 벡터 A와 벡터 B의 합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인수로 두 개의 구조체 변수 A와 뭡니까? B가 전달되었다. 그래서 이들 구조체 변수의 복사본이 함수로 전달되기 때문에 전달된다. 그래서 함수에서 반환되는 구조체를 뭐다? 좌변에 있는 뭡니까? 썸에 대입이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앞에 소스 코드가 그대로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요 부분 있죠. 스트럭처. 요게 이제 우리 소스 코드 21행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우갈로다고 여기까지가 29행 부분이 되겠어요. 그럼 요 부분은 뭔데? 매개 변수 뭡니까? A와 B 있죠, 그죠? 요걸 통하여 두 개의 구조체 변수를 뭡니까? 전달을 받는다. 그리고 두 벡터의 합을 구하고, 합, 두 벡터 x와 y 있잖아요. 요걸 각각 합을 구한다. 알겠습니까? 합을 구하고 연산의 결과인 구조체 변수 스트럭처는 뭐다? 스트럭처를 스트럭처 아니고 요 아래쪽에 보니까 리턴하고 리절트라고 되겠네요. 요 리절트를 반환한다. 그래서 구조체를 반환하는 경우에도 역시 복사본이 반환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구조체와 포인트가 뭔지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타이틀이 주어져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438페이지 맨 위쪽에 가보세요. 그거 보니까 6번에 구조체와 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구조체를 가리키는 뭐다? 포인트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구조체 포인트는 어떻게 선언하는데, 요 보니까 스트럭처하고 스튜던트하고 S 이꼴 중괄로, 자, 각각 주어진 뭡니까? 값이 200701. 이건 학번이 될 거고, 그 다음 컴마 다음에 홍길동, 이거는 네임이 될 거고, 4.3은 뭡니까? 학점이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니까 스트럭처하고 스튜던트하고 아스테리스크 P 세미콜론이 주어졌어요. 요 부분이 바로 구조체 포인트 선언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P 이꼴 뭐다? 앰퍼사드 S하고 세미콜론 주어져가 있어요. 이거는 또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위에 걸 설명하면은, 자, 포인트 P는 스튜던트 구조체를, 요 스튜던트 있죠? 가리킬 수 있는 포인트고, 구조체 포인트 P와 구조체 변수를 연결하려면은 구조체 변수의 주소를 추출하여 대입해 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아스테릭 P를 줬고, 그 다음에 포인트를 이용해 가지고 구조체 멤버를 액세스 하려면은 위와 같이 뭡니까? 아스테리스크 뭡니까? 갈로 열고 아스테리스크 P 갈로 닫고 점 넘버와 같이 하면 안 된다. 우리 교재처럼 하면 된다. 교재처럼. 알겠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이제 프린트 F 뭐
자, 출력문을 통해가 학번 %D, 이런 %S, 학점 %F. 그 다음 오른쪽에 S.점 넘버 있죠. 여기에 대응될 거고, 그 다음 S.점 네임 있죠. 여기 대응될 거고, S.점 그레이드 있죠. 여기에 각각 대응돼 가지고 출력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그림이 하나 등장해요.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38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니까 그림 11.7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포인트를 이용한 구조체 멤버의 참조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를 이용해가 구조체 뭡니까? 멤버의 참조는 자, 아스테릭 P 선언했죠. 넘버, 네임, 그 다음에 그레이드. 자, 요렇게 이제 포인트를 이용해가 구조체 멤버를 액세스 하려 그러면은 항상 요 위에 소스 코드에 나오듯이 요게 갈로 안에 아스테릭 P 점 넘버 요거와 같이 우리가 사용하면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타이틀이 자, 하살표 연산자가 이렇게 하나 등장합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데, 이 아래쪽에 보니까 P 하살표 연산자 주고 넘버 세미콜론이 있죠. 요거는 포인트 P가 가리키는 구조체 멤버 뭡니까? 넘버라는 의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439페이지 맨 위에 가게 되면 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맨 위에 한번 보세요. 포인트를 활용해가 구조체의 멤버를 가리키는 것은 프로그램에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한 특수 연산자, 자, 여기에 특수 연산자 화살표가 있죠. 자, 여기에 있다면, 그래서 요 화살표 연산자는 간접 멤버 연산자라고 불리는 것으로 구조체 포인트를 이용하여 멤버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래서 요게 P, 자, 화살표 넘버 세미콜론. 요거는 우리 교재에 보니까 갈로 열고 아스테리크 P 갈로 닫고 점 넘버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표현을 사용하든지 의미는 완전히 일치하지만은 요 화살표 연산자가 훨씬 간편하여 많이 사용되더라. 그래서 요 의미는 포인트 P가 가리키는 구조체 멤버 넘버라는 의미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래쪽에 보니까 프린트 F하고 학번 %D 이런 %에서 학점 %F 그 다음에 P 자 하살표 연산자 그 다음 P 하살표 연산자 네임 그 다음 P 하살표 그레이드라고 있죠. 이거는 각각 여기에 뭐다 대응이 되어 가지고 화면에 찍히게 될 것이다.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예제가 하나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39페이지 가게 되면은 중간에 보게 되니까 포인트 언더바 투 언더바 뭡니까? st.c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요 슬라이드에 실어 놓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국은 뭔데? 포인트를 통한 뭡니까? 구조체 참조하는 소스 코드가 되겠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한다면은, 자, 요 중간에 보니까 스트럭처 부분이 있죠. 그죠? 여기에 우리가 소스코드 12행, 13행 내용이 되는데, 요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까, 구조체 변수 S 있죠. 요거 S. S를 선언하고 뭡니까? 오른쪽에 중괄호 안에 뭡니까? 밸류가 주어졌어요. 즉, 초기화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구조체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트 P를 아래쪽에 보니까 선언을 했습니다. 스트럭처 스튜던트 아스테릭 P 세미콜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요 15행에 해당되는 요 부분이 있죠. P equal 앰퍼사드 S 세미콜론. 요거는 구조체 변수 S의 주소값, 앰퍼사드가 붙었기 때문에 주소값을 구조체 포인트 왼쪽에 있는 P 있죠. 여기에 대입해가지고 요 P가 S를 가리키도록 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 19번 행 있죠. 여기 보니까 학번 %D 이런 %S 그 다음에 학점 %F 그 다음 오른쪽에 갈로 열고 아스테릭 P 점 넘버 그
그 다음 asterisk p.name, 그 다음 asterisk p.grade 요 세미콜론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데, 요거는 구조체 포인트 p를 뭡니까? 이용을 해가지고 구조체 변수 뭡니까? s의 멤버를 참조했다. 즉, 요 asterisk p는 s와 동일하고, 따라서 asterisk p.number는 s.number와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21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1행에 나오는 내용. 요 부분이 됩니다. 요 부분. 근데 여기는 기호 연산자 하설표가 이렇게 주어져가 있죠. P 하설표, P 하설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구조체 포인트 P를 활용을 해가지고 구조체 변수 뭡니까? S의 멤버를 참조하는 또 다른 방법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하설표 연산자는 간접 멤버 연산자로서 구조체 포인트에서 바로 구조체 멤버로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이제 실행 결과, 자, 텍스트 한 명 캡처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화면, 학번, 이렇게 주어지고, 이름, 학점 주어졌죠. 자, 이렇게 3번 반복해가 찍히고, 계속하려면은 아무키나 눌러라. 이래 나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공룡체가 뭔지 한번 알아보죠. 요건 우리 교재 페이지 440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니까 뭐라고, C 언어에서는 같은 메모리 영역을 여러 개의 변수가 공유하도록 할 수가 있다. 이것은 뭐다? 유니온, 공룡체라 불리운다. 그래서 같은 메모리 영역을 여러 개의 변수가 공유하도록 하는 것은 뭐다? 메모리를 전략하기 위해서이고, 공룡체를 선언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구조체와 아주 비슷하며 구조체와 똑같은 방법으로 뭐다? 태그를 붙여서 사용한다. 다만 공룡체는 멤버들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뭡니까? 동시에 모든 멤버 변수들의 값을 저장할 수는 없고 어떤 순간에는 하나의 멤버만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참고로 구조체는 각 멤버가 독립된 공간을 할당받는다. 그래서 공룡체에서는 가장 큰 멤버의 크기만큼의 메모리가 할당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이 중간에 소스 코드를 하나 실어 놨는데 여기 보니까 요 유니온이 있죠. 이거는 공룡체의 키워드다. 그 다음에 example 있죠. 요거는 공룡체 태그 이름이고,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니까 변수 C와 변수 I 있죠. 요거는 공룡체 멤버 변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example 공룡체는 변수 C와 뭡니까? 변수 C와 변수 I가 같은 기억 장소로 공유를 한다. 그래서 구조체와 다르게 어떤 순간에는 문자나 정수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할 수도 있더라. 그 다음 아래쪽에 그림이 하나 등장하는데 요거는 교재 페이지 441페이지 메뉴에 가니까 그림 11.8 그래가지고 공룡체는 멤버들이 같은 공간을 공유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4바이트 인테저 I 선언했죠. 4바이트. 그 다음 캐릭터 C 멤버 I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내가 쓸 수 있겠죠.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공룡체는 모든 멤버 변수가 하나의 기억 장소를 공유할 수 있다. 그래서 요 기억 장소를 공유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림을 추가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교재 페이지 441페이지 메뉴의 바로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조체와 마찬가지로 위에서는 틀만을 정의한 것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뭐가? 이 부분. 즉 변수가 생성된 것은 아니다. 변수를 생성시킬 수 있는 틀을 정의한 것이고, 공룡체 변수를 생성하려면 구조체와 마찬가지로 태그 이름을 사용하여 선언하면 된다. 여기 태그 이름 뭡니까? 이거 잼플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공룡체 변수 데이터가 선언되었다. 변수 요 데이터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 나오는데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게 되니까 기본의 예제 샵 1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선언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공룡체 변수의 크기는 멤버 중에서 메모리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멤버의 크기와 같다. 그리고 공룡체 example의 크기,
크기는 멤버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큰 변수의 i의 크기와 같게 되어 가지고 뭐다 4바이트가 된다. 그래서 공용체에서 멤버 접근 방법은 구조체와 동일하고, 즉 멤버 연산자인 점 연산자를 뭐다 이용하여 접근하면 된다. 점 연산자를 사용.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니까 데이터.c 요리 되어 있죠. 데이터.i. 자, 그러면 현재 나오는 이 기본 예제 소스 코드는 우리 교재 몇 페이지? 441페이지 가면 맨 아래쪽에 보니까 union.c 파일이 있죠. 이 소스 코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무슨 의미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등장하는 내용 중에 요 10평 부분이 있습니다. 요 보니까 union하고 example 데이터 세미콜론이죠. 요거는 공용체 example의 변수 요 데이터를 선언한다면, 그래서 이 변수는 example 요거 있죠. example의 두 멤버 중에서 큰 것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 i는 여기 보니까 4바이트, c는 뭡니까? 캐릭터이기 때문에 1바이트, 변수 v에는 뭐다? 4바이트가 뭡니까? 할당된다 이 말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12형 부분이 있어요. 그게 여기 보니까 데이터.c 꼴 싱글 코테이션 마크 대문자 알파벳 A 코테이션 마크 닫고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캐릭터형의 멤버 C에다가 자변 변수 우측에 있는 알파벳 대문자 A를 대입한다면, 대입 후에 뭡니까? 공용체의 각 멤버들을 출력하여 보면은 멤버 C만 값이 제대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여기 보니까 멤버 C만 값이 제대로 나온다. 다른 멤버를 통하여 출력을 하면은 메모리의 같은 부분을 다르게 해석하여 출력한다. 즉 인테자형 멤버 i를 통하여 출력을 하면 뭡니까? 같은 메모리 영역을 인테자형으로 해석을 하여 출력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데이터 i.i는 만 이렇게 인테자형으로 해석을 하여 출력한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계속 하려면 아무키나 눌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자, 선택된 멤버에 따라 저장된 값이 다르게 해석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래머가 올바르게 값을 저장하고 사용하여야 하고, 공용체는 주로 동일한 메모리 영역에 대하여 여러가지 해석을 요구하는 뭡니까? 응용 프로그램에서 유용하고, 메모리의 같은 영역에 서로 다른 여러가지 자료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요한 것은 메모리의 전략을 할 수가 있다는 이런 큰 장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열거형이 뭔데 한번 알아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에 몇 페이지냐? 443페이지 맨 위에 가보세요. 그거 가니까 열거형 거래가 이너머레이션 이라 되어 있죠. 이너머레이션. 자, 열거형이란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미리 열거해 놓은 자료형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일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는 중괄호 안에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중괄호 닫고 중의 하나의 값만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 슬라이드 보니까 요거는 신텍스 11.1, 구문 11.1이고 열거형 형식과 설명을 요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예제를 실어놨어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요렇게 중괄호 안에 값1, 값2 이래 쭉쭉쭉 주어져가 있는데, 자, 이 중에 하나의 값만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월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는 중괄호 안에 1월, 2월, 3월, 12월까지가 있겠죠. 그 값 중에 하나의 값만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음 예로는 색상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가 화이트나 레드, 블루, 그린, 블랙 중에 하나의 값만 가질 수 있다면 이것도 열거형으로 선언할 수 있다. 이래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열거형은 enum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 슬라이드에 되니까 슬라이드 본문의 형식 보니까 enum 이래 키워드 하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태그가 주어지고 중괄호 안에 값1, 값2, 점점점 중괄호 닫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형식이 마차가 오른쪽에 예적에 enum하고 레벨즈하고 요게 이제 태그다. 중괄호 안에 low와 medium, high 중괄호 닫고 세미콜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설명을 태그라는 이름을 가지는, 자, enum하고 열거형, enum하고
키워드하고 태그, 여기 태그는 여기 보면 레벨스가 되겠죠. 즉 태그라는 이름을 가지는 열거형을 정의한다. 이 열거형은 정의된 값만을 가질 수 있다. 이래 되겠습니다. 정의된 값은 요 중괄호 안에 오른쪽에 이렇게 선언하겠죠. 그 다음 요 아래쪽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43페이지 저 위에 중간에 보니까 그림 11.9가 있고요. 요일을 나타내는 열거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선 일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웬즈데이, 서울즈데이, 목요일, 그 다음 프라이데이, 금요일, 그 다음 세터데이, 토요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뭡니까? 하나의 값만 뭡니까? 가질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뭡니까?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자, 우리 교재 443페이지 중간 아래쪽에 보니까 열거형도 사용자가 새로운 자료형을 정의하는 방법의 하나다. 그래서 구조체와 비슷한 형식을 사용하지만 중괄호 안에 나열된 값 중에서 하나의 값만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레벨을 나타내는 열거형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우리 강의 슬라이드 예제에 보니까 이넘하고 레벨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괄호 안에 중괄호, 로우, 미디움, 뭡니까? 하이, 우괄호, 세미콜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새로운 자료형 레벨을 선언한다. 새로운 자료형 레벨을 선언한다. 그래서 열거형 레벨은, 자, 이놈 열거형 레벨은 로우와 미디움, 하이 중에서 하나의 값만을 가질 수 있고, 레벨 안에 들어있는 식별자들은 뭐다? 컴파일러에 해가지고, 제로에서 시작해가. 그러니까 로우가 제로고, 그 다음 하나의 시작하에 일씩 증가하는 값으로 설정된다. 그래서 미디움은 1, 그 다음 하이는 2. 알겠습니까? 자, 요렇게 값으로 설정된다. 그래서 이러한 값들의 배정은 사용자가 변경할 수가 있고, 알겠습니까? 그게 우리 교재 페이지 444페이지 메뉴의 내용이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뭡니까? 열거형의 초기화는 어떻게 하노?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열거형의 초기화는,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44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여러 값들의 배정은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다. 만약 1부터 시작하려면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식별자 뒤에 이꼴 1을 붙여주면 된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현재 박스에 예제가 있는데 열거형 이넘 레벨, 그 다음 로우 1 요래 적어줬습니다. 그 다음 미디움 하이 요래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로우에는 1, 미디움에는 2, 하이에는 뭡니까? 3이 요렇게 각각 할당된다는 거. 그래서 요 문장을 실행하면 로우는 값이 1이 되며 이후 일씩 증가하면서 마지막 하이 있죠. 요게는 3이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사용자가 모든 식별자들의 값을 지정할 수도 있다. 그 지정해 놓은 게 요게 나온다. 자, 로우에는 10, 미디움에는 20, 하이에는 30 요렇게 지정을 했다. 그 다음에 위 문장들은 열거형 자체를 뭡니까? 정의하기 위한 문장이고, 즉 변수를 선언하는 문장은 아니다. 그래서 정의된 열거형을 이용하여 열거형 변수를 선언하려면 어떻게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놈하고 레벨하고 잉글리시 세미콜론이 있죠. 요래 변수를 선언한다. 그 다음 아래쪽에는 잉글리시 이퀄 하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잉글리시는 열거형 뭐다? 변수로서 열거형 레벨에 정의된 값들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는 잉글리시 이퀄 하이니까 하이의 값을 왼쪽 잉글리시에 대입을 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기본 예제 샵 1이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43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니까 뭐라고? 요일을 나타내는 열거형을 정의하고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출력해보자.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거 요거는 뭡니까? 일주일을 출력해 놓은 텍스트 화면이 되겠다. 영볕제 요일의 이름은 먼데이다. 월요일. 첫 번째 요일은 투즈데이, 화요일. 그 다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래 되어 있죠. 그리고 계속 하려면은 아무 키나 눌러라. 이래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시고,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은 예제 소스가 등장하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45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소스 코드 파일명이 뭡니까? 이놈 완점 뭐다? C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소스 코드를 여기 실어 놨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여기 보니까 이놈 열거형하고 데이즈라고 되어 있죠. 그죠? 데이즈. 그 다음에 중괄호안에 먼부터 시작해가 컴마로 구분해가 썸까지 중괄호 닫고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요 데이즈라는 열거형을 정의했다. 그래서 첫 번째 식별자의 값은 0이다. 뭐가? MON, 문에는 0이다. 그 다음 식별자는 이후 1씩 증가한다. 증가하면서 설정되고, 그러면 이제 투주는 1, 그 다음 2, 3, 4, 5, 6 이런 식으로 뭡니까? 설정이 되겠죠. 그리고 문자형 포인트 배열을 이용하여 문자열 배열을 구현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자, 문자열 포인트 배열이라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요 아래쪽에 보니까 캐릭터하고 아스테리크 데이지 언더바 네임이라고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포인트의 배열을 만들고 문자열 상수로 초기화했다. 문자열 상수는 이 아래쪽에 중괄호 안에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 마크로 이렇게 줬죠. 먼데이 뭡니까? 투즈데이, 웬즈데이, 서즈데이, 프라이데이, 세터데이, 썬데이 이렇게 줘놨습니다.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자열 상수는 메모리에 저장된 후에 시작 주소를 반환한다. 이 시작 주소는 뭐다? 문자형 포인터들이 설정된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쪽에 보니까 이놈 데이저 D 세미콜론 있죠. 이게 우리 소스 코드 12형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여기 D는 뭐가 된다? 변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메인 함수 안에서는 데이저 열거형으로 D라는 변수가 정의된다. 그래서 D가 열거형이므로 D는 미리 열거된 값들 중 하나만 가질 수 있다. 즉 문에서 썸까지 값들만 가질 수 있고, 그 아래쪽에 포루프 있죠. 요 포루프에서 D에 뭡니까? 문을 대입을 하고, 요 D를 뭡니까? 일씩 뭐합니까? 증가하면서 days 언더바 name D 값을 뭐다? 에? D 값을 문자열로 출력을 하였다. 요 아래쪽에 days 언더바 name D 있죠. 그리고 D가 0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days 언더바 name 0부터 사용이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type define이라는 뭡니까?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이래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46페이지에 맨 위에 가시게 되면은 나오는 내용인데, type define의 개념을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type이라는 요 용어는 새로운 자료형을 의미하고, define은 뭡니까? 정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니까 타입 디파인의 개념은 구조체는 사용자가 기존의 자료형들을 모아서 새로운 자료형을 정의한다고 볼 수 있고, 그러나 기존의 자료형과는 다르게 항상 앞에 뭡니까? 스트럭처를 써주어야 한다. 그래서 C 언어에서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그게 바로 타입 디파인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타입 디파인은 방금도 언급했듯이 말 그대로 새로운 자료형 타입을 정의하는 것이다. 뭐? 디파인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키워드는 C의 기본 자료형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뭐가? 타입 디파인이. 즉 C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인테저형이나 플로트형 같은 자료형에 사용자가 새로운 자료형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거다. 그래서 아래쪽에 나온 이 그림은 우리 교재 페이지 446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그림 11.10입니다. 그거 보니까 타입 디파인은 기본 자료형에 사용자가 정의한 자료형을 추가한다고 되겠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니까 타입 디파인은 기본 자료형에 새로운 자료형을 뭐한다? 추가하는 것이 내려되어 있죠. 그럼 기존 자료형에 보니까 여기 캐릭터, 플로트, 인테저가 있는데 새로운 자료형 뭡니까? 인테저 32를 추가한다.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부터 인테저 32라는 새로운 타입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린다. 이렇게 자 그림으로 유추해가 올려놨습니다. 그럼 이 타입 디파인 사용 형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형식은 어떻게 주어지는데? 그거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타입 디파인 사용 형식 그래가지고 신텍스 구문 11.2에 타입 디파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형식과 설명 그 다음 예제를 실어 놨습니다. 그럼 요 내용은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에? 446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형식은 타입 디파인하고 올드 언더바 타입 띄우고 뉴 언더바 타입 세미콜론 이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의미하는 것은 올드 타입은 기존의 자료형이고
new 타입은 새롭게 정의하려고 하는 자료형의 이름이다. 그래서 이 문장은 새로운 자료형 new 타입을 정의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old 언더바 타입과 같다는 의미가 된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른쪽 예제 보니까 타입하고 assigned 캐릭터 띄우고 바이트 세미콜론 이래 주어져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데 이걸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게. 그럼 요 왼쪽 요거는 기존 자료형이고 오른쪽 요거는 뭡니까? 새로운 자료형이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은 타입 디파인이 그러면 예전에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47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게 되면은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교재 한번 가보니까 유사하게 뭡니까? 인테자 32와 유닛 32도 정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타입 디파인 인테자하고 인테자 32 세미콜론 그 다음 타입 디파인하고 unsigned 인테자 유닛 32 세미콜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인테자 32 i는 인테자 i 세미콜론과 같고 그 다음 유닛 32 k는 뭐다? assigned 인테자 k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까 type define select 포인터 중괄호 열고 인테자 x 인테자 y 각각 세미콜론 마지막으로 중괄호 닫고 포인트 세미콜론 이래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럼 이거는 뭘 의미인데? 위에 있는 type define select 포인트 요거는 뭡니까? structure 포인트 기존의 자료형이고 아래쪽에 중괄호 다음에 포인트 세미콜론 요거는 뭡니까? 새로운 자료형으로 정의한 걸 기존 자료형 요걸 이렇게 새로운 자료형으로 정의한 것을 의미한다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즉 스트럭처 포인트를 새로운 타입 뭡니까? 포인트로 정의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 포인트라는 새로운 자료형이 생성된 것이므로 앞에 스트럭처를 붙일 필요가 없다. 여기 붙일 필요 없. 즉 포인트 구조체 변수를 생성하려면은 포인트 A, B 자 요렇게 사용하면 된다는 거.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기본 예제 샵 1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48페이지 중간 아래에 나옵니다. 그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 보니까 컴퓨터 그래픽에서 많이 등장하는 점의 평행 이동에 관한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그러면서 2차원 공간에서 점을 구조체로 표현한 다음에 이 구조체를 뭡니까? 타입 디파인을 활용해가 새로운 타입인 포인트로 정의한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요 나와 있는 요거는 뭡니까? 출력 텍스트 화면을 캡처 떠가 그대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갈로는 2,3 갈로 닫고 플러스 10 갈로 열고 10,10 갈로 닫고 그 다음에 요 하슬표 기호 있고 이 두 개를 각각 이제 요렇게 더하니까 12, 13이 되겠죠. 그리고 계속 하려면은 아무 키나 눌러라. 이렇게 출력 텍스트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 이어서 뭐 한다?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예제 소스 코드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에 나오느냐? 448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은 type define.c 파일명이 있습니다. 그 소스 코드를 이렇게 다 실어 놨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요 사명에 가게 되면요. 소스 코드가 type define하고 struct 포인트 중괄호 열고 인테자 x, y 세미콜론 중괄호 닫고 포인트 세미콜론 이래 되겠습니다. 이거는 구조체 포인트를 뭐한다? 정의하면서 동시에 스트럭처 뭡니까? 포인트를 새로운 자료형이 뭡니까? 대문자에 포인트 있죠? 요걸로 정의했다. 그래서 타입 디파인이 요 위에 타입 디파인이 있죠? 타입 디파인이 함수의 외부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중간에 보니까 인테자 메인 보이드 함수 있잖아요. 이 외부에서 뭐다 이루어졌으므로 현재 소스 파일의 모든 함수가 이 정의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2행 있죠. 요 부분부터 14행 요 부분까지를 말합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데 요거는 새로 정의된 포인트를 뭐다 활용을 해서
필요한 변수들을 뭐다? 생성을 한다. 그래서 여기 P는 2,3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원리 점의 좌표고, 밑에 델타하고 중괄호 안에 10,10 있죠. 요거는 평행 이동하는 이동하는 거리를 말하고, 마지막에 리절트 있죠. 요거는 결과를 저장할 변수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16행 있죠. 여기가 리절트 이꼬르는 트랜슬레이트 갈로 열고 P, 델타 갈로 닫고 세미콜론이 있죠. 요거는 P를 델타만큼 평행 이동하기 위하여 트랜슬레이트를 호출을 하고, 요 P와 델타가 함수의 인수로 주어지고, 이들은 구조체이므로 모두 뭐다? 매개변수로 복사되더라.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게 되니까, 자, 요 부분 나옵니다. 26행에서 27행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구조체 P에 델타를 더하여, 구조체 P에 델타를 더하여 새로운 점의 좌표인 뭡니까? 왼쪽에 new underbar P.x 있죠? 알겠습니까? 자, 요걸 계산한 다음에, 그리고 구조체끼리는 더할 수 없으므로 구조체의 멤버별로 따로 덧셈을 했다. 그 다음에 자, 29행 부분이 있습니다. 리턴하고 new underbar p 세미콜론이죠. 요거는 결과를 저장하고 있는 구조체인 리절트를 뭐다? 반환을 한다. 그리고 이 구조체도 뭡니까? 마찬가지로 복사본이 메인으로 전달된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니까 QA가 나오죠. 그죠? 자, 이상으로 제11주차 강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1년 제1학기 정기시험, 즉 기말고사 시행과 관련해서 안내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숙지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교수님은 소망합니다. 오늘 오전에 학교 학생처로부터 뭡니까? 담당자 우리 최보라 씨로부터 교수님이 정기시험 기말고사 시행 안내문을 공문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자 여러분들한테 안내하는데, 다가오는 기말고사 시행하는 날짜 있죠. 일치는 교수님이 오늘 우리가 에드워드 시스템에 다 올려줬는데 2021년 6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사실은 중간고사 때와 마찬가지로 공대 건물 1201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말고사 점수 배점 총 점수는 30점이 주어져 있고요. 출제 문항은 6문항을 출제할 겁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배점 점수는 5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 내용의 세부사항은 교수 학습 시스템 공지사항에 추후 공지하고 여러분들에게 전체 일괄 문자로 안내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말고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용기 잃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해서 중간고사 때 점수 조금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서 적게 받았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심기일전해서 기말고사 한 문제도 틀리지 않게 잘 작성을 해가 좋은 성과를 이루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오늘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